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 정치 전망 오늘 해보려 하는데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기 5개월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두 번째는 진보 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해서 민주당 집권 30년 시대 열어가려 할 것인가. 그 세 번째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5년 만에 정권 교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임기 5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실질적인 임기는 대선 3월 9일까지 3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상당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뚜렷한 이제 공적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 이것은 남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일단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 한국전쟁 종전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탈당입니다. 일단 이제 종전선언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은 몇 개월 동안 종전선언 아주 몰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 1987년에 민주화 이후로 이제 그 군부 중식되고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이제 대표적이면서 상징적인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갔고 하나씩 남겨놨죠. 노태우 대통령 국방 정책, 김영삼 대통령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내놨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IMF 사태 극복,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몇 가지들이 있죠.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임기 말에 또 이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K 방역도 지금 거의 실패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된 것도 있지만 거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만이 이제 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게 되고, 뭔가를 잘했다, 정상회담도 지금 하다 만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최초의 이제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성과 없는 대통령, 뭔가 얘기할 게 없는 대통령, 이렇게 평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는 하나 이제 이뤄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연말을 지나서 연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달 정도 이제 되도록 한미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20차례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업적, 이렇게 남기려고 사실 청와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업적을 넘어서 이게 조금씩 더 이제 길어지면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비핵화 전진한다, 이런 의미로 종전선언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진이 없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종전의 그 자체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 아니냐, 근데 그것과 큰 이제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얘기는 말하자면 청와대와 민주당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진행을 한다면, 그 얘기는 곧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대선에서 평화 대 전쟁, 저 보수 세력은 전쟁을 원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찬성하면 평화주의자로 보이겠죠. 그리고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니네 전쟁광이다, 이런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여당 쪽에서는 종전선언에 반대해? 너희 보수 세력?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을 좀 일으키는 이런 전략도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이 정도로 또 본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카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경우, 이거는 왜 이제 탈당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역대 대통령들 지금 거의 다 임기 말에 집권당을 탈당하거나 이제 뭐 레임덕에 시달리거나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앞두고 여당이 벼랑 끝에 몰린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탈당은 이제 탈당을 하면 국면 전환,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인기가 없을 때 보통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는 카드죠. 반정부 민심 이런 거 하고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여당 후보가 대통령하고 전략적으로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사이가 막 나쁜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요. 그 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거나 뭐 대부분 뭐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그랬죠. 대선 전에 탈당을 합니다. 여당 후보에게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가 지금 임기 말인데도 40% 가까이 나옵니다. 막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게 좀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른 점이죠. 그런데 왜 탈당을 하려고 할까요? 인기가 높은 편인데 왜 탈당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문재인 이제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여기가 이제 같은 결이 아니죠.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한 차별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실패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벌써 이재명 정부라는 말 여태 쓰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방역 실패, 탈원전, 그리고 뭐 조국 사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내가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 그거겠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2030 세대, 그리고 뭐, 물론 중년 이상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도층, 그리고 완전히 이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쪽이 아닌 중도층, 이런 쪽을 잡으려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런 위험이 있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오미크론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니까 또 특히 뭐 이러다가 어쩌다 연말 연초에 막 7,000명까지 갔었는데 막 7,000명, 8,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되면은 더 나빠지겠죠, 민심이. 더 악화되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탈당을 해달라라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많은 인기 없는 정부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카드를 내놓으면 이제 어쨌든 대선전에서 약간 정치적 국면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양강 후보가 어떻게 약간 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전문가들, 정치권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예상했던 카드, 세 번째 카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이나 탈당보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하지 말자고 하고 문 대통령 본인도 지지 기반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내가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는 방법도 있었겠죠.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이제 예측이 더 많았는데 갑자기 지금 사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원칙까지 사실 버려가면서 이제 사면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전문가들은 이 대선이 여당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제 대통령이 보수 분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가 더 작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무슨 병고가 생길 경우 대선은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린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놔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분열을 한층 더 깊게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일단 연말 연초 정치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카드, 이게 저희가 월간조선 1호를 통해서 예측했던 내용인데요. 2022년 1호로. 이번 근데 성탄절 연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한 가지 카드가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 카드, 종전선언과 탈당,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선은 늘 1강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세 명의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쟁자보다 확실하게 앞서는 1강이었죠. 그래서 예측이 대충 가능했는데요. 그랬는데 이번 대선은 한 20여 년 만에 1강이 없는 대선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카드를 제시할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